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년 전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꿨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추진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협약을 추진할 때 절차와 대표성 문제로 잡음이 많았었는데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측 대표와 소상인 대표 간에 수십억 원이 오고 간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 1호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을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2년 10월 국무조정실장을 만난 뒤 의무 휴업일 변경을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두 달 뒤인 12월 대구 8개 구군수와 대형마트, 소상인 측 대표 등과 함께 의무 휴업일 변경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국 3대 시장 가운데 하나인 서문시장과 대구에서 가장 큰 대구마트 유통협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대에 나서 협약 대표성 문제 등이 불거졌습니다. 서문시장이 대구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왜 내가 의논도 안 해보고 그래 서로 협약식을 열어가지고 그 휴무제를 바꿨다고 그런 식으로 보도상으로 우리는 듣고 알았지. 나라에서 인정된 법정 단체인데 그것도 한 번에 협의 없이 시효하고 협약식을 한다 하는 건 저는 용납할 수도 없고. 당시 협약에 나선 단체는 대구 140여 개 전통시장 가운데 60여 곳이 가입한 전국 상인연합회 대구지회와 대구 동부, 중서부 슈퍼마켓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의무 휴업일 변경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쉬 서명을 해준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의무 휴업일 변경 협약 전인 2022년 12월 초 대형마트들이 회원으로 속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 4곳이 의무 휴업일 변경에 노력하자며 돈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협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체인스토어협회는 2023년 1월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에 10억 원을 건넸습니다. 이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초 의무 휴업일 평일 유지에 힘쓰자며 10억 원을 협약하고 올해 1월 돈을 또 주고받았습니다.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은 이 돈 일부를 회원사에 나눠줬는데 불투명하게 진행된다, 줄 세우기를 한다 등의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지 멋대로 야, 너 우리 대구시 상인연합회에 가입해. 이 전통시장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장단들의 모임 중에 지잘났다고 하는 사람 한 몇 사람이 그 돈 쓰고 자빠졌어. 돈을 받고 의무 휴업일 변경에 동의해준 셈이라며 당시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 기금을 의무 휴무일 변경이 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전통시장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배신감도 좀 느낍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어떤 근거로 돈을 협약 당사자들에게 줬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은 받은 돈을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돈이 오간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며 시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0억 원의 자금 출처를 비롯해 자금 전달과 협약의 과정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의무 휴업일 변경을 둘러싼 뒷거래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구미시가 낙동강 생태축 복원 사업을 하면서 하천에서 나오는 모래를 헐값에 매각하고 입찰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구미시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먼저 나온 현안, 낙동강 생태축 복원 사업의 사토 매각 논란입니다. 골재로 쓸 수 있는 하천 모래를 왜 버리는 흙, 사토로 처리했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미 문제가 될 거란 지적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육상골재 사업으로 진행해서 구미시에 수익 사업으로 잡아서 환경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설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육상골재다. 이거는 골재나 마찬가지다. 1세제곱미터당 상차와 운반비로 2,400원을 지원하면서 최저 입찰가를 그보다 적은 2,060원으로 책정한 근거도 따져 물었습니다. 2,400원 주고 줘야 되고 2,420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20원 빼기 차이 안 나는데 돈까지 줬어. 낙동강 골재를 업체는 들고 가버렸어요. 들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구미 씨는 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건 모래에 강자갈과 흙이 섞인 사토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래가 많은 골재인지 사토인지 검증하고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골재가 아니고 저희는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사토입니다. 당해 연도에 다 지출을 안 하면 국도비가 다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가 산정을 용역을 받아갖고 하려고 잠초에 조사를 해보니 한 3개월 정도 소요돼서. 그러면서 경상북도 고시 단가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골재 선별 파쇄업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자격을 제한해놓고는 정작 골재 채취업자가 보지 않는 사이트에만 공고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토속 정보 공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 여기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서 나오는 사토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규정에 의해서 토속 정보 시스템에 올렸는 거고, 그리고 질 좋은 모래라는 법에 따라 한 거다,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답변이 계속되고 언쟁이 이어지자 행정사무감사는 중단됐습니다. 소관 상임위 의원들은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상세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무기한 휴업 열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전면 휴업에 들어간 현대제철 포항 2공장. 한때 철강 제품을 실은 화물차가 줄을 이었지만 지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휴업 열흘째, 생산은 멈췄고 이미 지난해 말부터 포항 공장의 노동자 2,200여 명 가운데 약 10%가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 등으로 공장을 나갔습니다. 기한 없는 휴업에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비매가 즉각 중단하라, 즉각 중단하라,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 말 이 공장 폐쇄 방침을 철회한 뒤 재가동만 기다리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휴업을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대제철이 포항 공장을 축소하는 반면 미국 제철소 건설을 위해 수조 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지금 필요한 건 미래 먹거리라며 포항 공장에 대한 재투자를 촉구했습니다. 포항 공장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용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동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새로운 먹거리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는 이번 사태는 포항 경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현대제철의 휴업 철회와 포항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이 환경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기업을 유지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현대제철에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재투자하는 것만이 최근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로 우리나라 철강업체의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 타개책을 찾지 못하는 철강 산업을 향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초박빙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것보다 많은 건수의 문자를 발송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고 고의로 초과 지출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선거 비용 5,3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동국제강 공장에서 불이 나 30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앞서 발령됐던 소방 대응 1단계는 오늘 오후 2시 20분쯤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0분 단위로 현장의 온도를 확인하며 상황을 관찰하며 불을 끄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120여 제곱미터 규모의 2층짜리 에너지 저장 장치 센터 건물과 안에 있던 배터리 모듈 8,390여 개가 모두 탔습니다. 경북도의회가 공무국외 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공무국외 출장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경북도의회는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할 경우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공무국외 출장 제도 개선 TF를 통해 출장 절차 및 심사 기준을 엄격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국외 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 수행 인원 최소화 등 내실화한 출장 계획서를 수립해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경북도청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또 경북도내 책임의료기관 6곳과 함께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 50여 명은 올해 방학 동안 포항과 김천, 안동의료원 등 경북도 내 6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배치돼 공공보건사업과 외래진료 및 임상 참여,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중심의 현장 실습을 진행합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 사업의 하나로 공동체 돌봄을 수행할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을 조성합니다.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은 한국형 엄마센터인 돌봄살롱과 일자리 편의점, 창의과학교육센터 등 아이와 육아를 위한 공간을 한자리에 모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두레마을 조성 세미나를 열고 독일에서 운영 중인 장소 기반 돌봄 엄마센터의 성공 요인과 이스라엘 홀론시와 노르웨이에서 성공한 육아 친화마을과 개방 유치원을 소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8월까지 두레마을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대구, 중구 등 전국 8개 지자체가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방정부 협의회를 꾸립니다. 참여 지자체는 대구, 중구와 광주, 남구, 청주시, 공주시, 김제시, 전주시, 목포시, 순천시 등 8곳입니다.